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가 82m를 수비수 8명을 제치고 표범처럼 질풍노도같이 골문을 터뜨리는 그런 광경을 보고 모두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유럽의 모든 언론이 손흥민 칭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고 어느 순간 눈시울을 붉힐 뻔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이런 쾌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수하다는 것을 그가 우리 모두를 대신 증명해 준 것입니다. 스포츠계에 있어서는 우리 어린 딸들이 20년째 세계 여성 프로계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선수를 꺾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이 어린 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뭉치고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합친다고 한다면 세계 어떤 가는 1등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저는 오늘 아침에 갖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큰 박수를 치려고 합니다. 이제 골치 아픈 일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 청문회에 어떤 일이 터져나와도 문재인 대통령 아마 임명할 것입니다. 조국 씨를 지명한 이후에 그에게 쏟아진 많은 부정비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청문회에서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평소에 토지 공개념에 있어서 한 발 나아가 토지 국유화가 그의 소신이다. 이러면 우리 헌법 체계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자주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키는 행정부 내의 법무장관으로서 그러한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책임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입니다. 그냥 임명된다고 봐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대가 열리고 그 추미애 장관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임무 그리고 여당 핵심부가 그에게 바라는 바는 아마도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1.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검찰을 옥죄기 위해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행사해라. 그 감찰권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것이 현재의 수사팀, 적폐수사팀, 윤재수, 송철호 수사팀이 이걸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가 감찰해야 된다. 둘째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관 A씨의 핸드폰이 경찰이 수거해 간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다시 검찰이 이것을 압수했는데 경찰이 돌려달라는 영장을 2차례 청구했는데 검찰이 2차례 기각했습니다. 여러분, 서초경찰서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이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한 그것을 서초경찰서가 이걸 돌려달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 이 서초경찰서 단위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경찰청을 넘어 그 위에 권력 신부에서 경찰로 하여금 검찰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여당 신부에서는 이것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 부분의 감찰권도 행사하라. 이런 미션이 주어졌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시일 안에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송철호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의 수사팀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형식적으로는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산하의 담당 차장검사, 부장검사, 담당검사를 한직으로 이른바 좌천성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전을 시키고 승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 수사팀을 흔들리는, 그래야 국민 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인사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수사팀의 이 일관성 있는 수사의 진행을 회방해버리는
이런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불러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시끄럽고 이러니 당신 그냥 사임하라 이렇게 강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권이라보다도 강요인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 임명됐으니까 뭐 임기가 창창히 남았죠. 그러함에도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이러한 강요행위, 강권행위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는 윤석열이 지휘하는 이 검찰,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공적이 아니라 정권의 공적으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흔들고 가장 좋은 것은 그를 그 자리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검찰의 적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 듣지 않으면 특검을 동원하겠다라고 아주 강압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9대 국회 이래의 이 정치 현실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강박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일입니다.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공정수사특위라는 걸 구성해갖고 서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주일에 대변인 입을 통해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표는 금지됐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아주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어찌 고민정이라고 하는 대변인 혼자 생각했습니까? 대통령 뜻이고 청와대 참모들의 뜻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와대 여권의 핵심부는 윤석열 검찰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정도로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흥커리를 그래야 이 검찰을 어떻게든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으로 재조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달려듭니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달려들고 강성 법무장관 후보를 이렇게 임명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재수 사건, 송철호 사건의 그 불길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은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로 확실히 드러난 증거는 조국 씨가 유재수 씨의 감찰을 무마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조국 씨는 필연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고 그 일로만 갖고도 그 가족의 부정 비리는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그러면 조국 수석도 할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자신의 위는 비서실장 그리고 바로 대통령입니다. 유재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사석에서 제인의 형 그랬는데 조국 씨도 그 말을 아마 들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국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여기까지 불길이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의 불길이. 송철호 게이트의 지금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필연적으로 오르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 부분은 검찰의 수사의 방향, 이 불길이 대통령까지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명운이 걸려있다. 어떻게든 차단병을 내려야 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일 안에 윤석열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이걸 완전히 헝클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을 항복받는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몇 가지 강경책을 쓰고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부가 검찰을 옥죄는 발언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조치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 시대가 열리면 예측컨대 많은 이들이 저 자신도 그렇고 청와대 핵심부와 민주당 핵심부의 의견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을 옥죄고 흔드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할 것이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판단의 어느 부분, 아주 미세한 부분에는 추미애 장관이니까 그렇게 해버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유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조국과 추미애는 전혀 다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법원, 검찰 경험이 전혀 없는 비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의미에서 막무가내로 막 밀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용기가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낙마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법관 출신으로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내부 사정, 검찰의 내부 사정을 조국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지역이 되어 있는 그 중랑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 민심에 그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수사가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그가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핵심부와 민주당 핵심부가 의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윤석열 검찰을 옥죄는 방향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칼을 휘두를 것인가 한 데 대해서는 잠시 유예하고 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대가 열리면 강력하게 건의하건대 민심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징치하고 바꾸고 해야 되겠죠. 뭘 잘못한지 그부터 우선 먼저 살피시고, 그리고 칼을 휘두르든지 말든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추미애 장관 시대의 일련에 조금이나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청와대 핵심부 그리고 민주당 핵심부가 원하는 대로, 그래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강경책으로 윤석열 조직을 흔들고, 그리고 유재수 수사, 송철호 게이트 수사의 그 방향에 청와대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방화벽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할 경우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월 광화문 광장의 당군 이래 최대의 그 민심이 지금은 이 민심의 물결인데, 만일 그런 순간에 오면 이 물길이 불길로 변해서 청와대로, 민주당으로 이 불길이 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추미애 장관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